이게 진짜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방 안이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은호의 손에 쥔 낡은 문서가 그녀의 인생을 단숨에 지옥으로 끌어들입니다. 지은호가 문서를 내려다보며 숨이 멎을 듯한 공포를 느낍니다. 동생 지강호가 던진 충격적인 말, 넌 우리 집 친딸이 아니야. 이 말이 이제 문서로 증명된 순간 지은호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가족이라고 믿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지은호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나는 대체 누구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내면의 갈등이 그녀를 짓누릅니다. 지강호가 차갑게 등을 돌리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지은호가 문서 한 장을 붙잡고 밤을 지새웁니다. 눈물이 말을 새 없이 흘러내립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은호가 거울 앞에서 부은 눈을 보며 한숨을 쉬입니다. 강호가 왜 갑자기 저러는 거지? 우리는 항상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는데 그녀의 마음이 복잡합니다. 지강호가 어렸을 때부터 지은호를 잘 따랐습니다. 학교에서 괴롭힘 당할 때 지은호가 달려와 막아주고 밤늦게 공부 도와주던 그 따뜻한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우연히 본 서류 하나로 모든 게 변해버렸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지은호가 서랍에서 그 문서를 다시 꺼내듭니다. 입양 서류에 적힌 이름, 날짜, 그리고 지은호라는 글씨가 그녀를 노려보는 듯합니다. 엄마 아빠가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나도 그걸 알았으면 알면 더 아팠을까? 내면의 질문이 끝없이 맴돕니다. 지은호가 눈물을 훔치며 카페로 출근합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미소조차 어색합니다. 카페 안이 평소처럼 바쁩니다. 하지만 지은호의 마음이 텅 비어 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던 지은호의 마음을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이 지혁입니다. 지혁이 원래 지은호에게 무심한 듯 차갑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지은호가 커피를 쏟을 뻔한 순간 지혁이 재빨리 다가와 컵을 잡아주더니 괜찮아? 요즘 피곤해 보이네라고 조용히 물습니다. 지은호가 고개를 젓습니다. 하지만 지혁의 눈빛이 그녀의 아픔을 꿰뚫는 듯합니다. 지혁 선배가 왜 항상 이렇게 나를 지켜보는 걸까? 지은호가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지혁이 지은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뭐든 말해. 내가 들어줄게라고 합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지은호의 가슴을 울립니다. 지혁과의 만남이 언제나 이렇게 예상치 못한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지은호가 아직 그 감정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지혁 선배는 나를 밀어내고 돈을 택한 사람이야. 내 마음이 다시 흔들리면 안 돼. 반대로 박성재가 지은호를 더 강하게 붙잡으려 합니다. 성재가 지은호가 일하는 카페 앞에서 기다리며 은호 후배,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요? 라고 매일같이 청합니다. 선물 공세도 심합니다. 꽃다발, 디자이너 가방, 심지어 지은호가 좋아하는 디자인 책까지. 은호 후배, 이게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웃으며 건네지만 지은호가 부담을 느낍니다. 성재 선배가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거지? 나한테 정말 사랑인가 아니면 소유욕인가? 지은호의 마음이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성재의 사랑이 뜨거워요. 하지만 그 무게가 지은호를 짓누릅니다. 어느 날 성재가 은호 후배, 나 없인 안 될 거예요 라고 속삭일 때 지은호가 성재 선배, 나 좀 혼자 있고 싶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 말이 성재의 가슴을 찌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은호 후배, 제가 곁을 지킬게요. 성재의 집착이 지은호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지혁과의 비교가 그녀의 내면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하지만 지은호의 평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오후 카페 문이 거칠게 열리며 지강호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져 있고 손에 주먹을 꽉 쥔 상태입니다. 지은호, 돈 내놔. 지강호의 목소리가 카페 안을 뒤흔듭니다. 손님들이 놀라며 고개를 돌리고 지은호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멈춥니다. 강호야, 무슨 소리야? 돈이라니. 지은호가 말을 더듬자 지강호가 테이블을 쾅 하고 내리치며 소리칩니다. 입양아 주제에 우리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이제 돈이나 내놔. 너 때문에 나는 늘 뒷전이었어. 그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손님들이 겁에 질려 자리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지강호가 지은호의 앞에 바짝 다가가며 빨리 돈 꺼내놔 아니면 여기서 더 난리 칠 거야 라고 위협합니다. 지은호의 손이 떨리고 눈물이 차오릅니다. 강호가 이렇게까지 왜 나한테 이러는 거지? 그녀의 마음이 혼란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순간 카페 문이 다시 열리며 지혁과 박성재가 급히 들어옵니다. 지혁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지강호의 팔을 단단히 잡습니다. 지강호, 이게 무슨 짓이야? 은호한테 왜 이래? 그의 목소리가 차분합니다. 하지만 눈빛이 날카롭습니다. 박성재가 은호 후배 괜찮으세요? 지강호 당장 그만해요. 라고 소리치며 지강호의 반대쪽 팔을 붙잡습니다. 지강호가 놔. 너희가 왜 끼어들어? 이건 우리 가족 문제야. 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그를 카페 밖으로 끌어냅니다. 문 밖에서 지혁이 지강호를 벽에 기대 세우며 야, 은호가 내 누나야. 입양이든 뭐든 내가 이렇게 돈을 뜯어내려고 난동 부릴 일이 아니야. 정신 차려. 라고 낮게 으르렁거립니다. 박성재가 지강호, 은호 후배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몰라. 내가 이러면 더 상처받아. 반성해. 라고 엄격하게 혼냅니다. 지강호는 너희가 뭘 알아? 그동안 우리 부모님이 먹여주고 재워줬잖아. 나한테 돈이나 뱉어. 라고 소리치지만 지혁이 그건 은호 탓이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한 거지라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박성재가 은호 후배를 더 아프게 하지 마. 다음에 또 이러면 용서 안 해라고 경고합니다. 지강호가 고개를 숙인 채 떠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습니다. 카페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지은호가 눈물을 흘립니다. 강호야 그녀의 마음이 혼란으로 뒤엉키고 있습니다. 지은호의 삶이 이렇게 소용돌이치고 있는데 뜻밖의 위로가 찾아옵니다. 지혁의 아버지 이상철입니다. 어느 날 길거리에서 지은호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다 비틀거리자 이상철이 다가와 도와줄까? 라고 합니다. 지은호가 고맙다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철이 지은호의 얼굴을 보며 우리 지혁이랑 닮았네라고 중얼거립니다. 지은호가 웃어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가슴에 남습니다. 이후 이상철이 인테리어 현장을 방문하며 지은호를 챙기고 있습니다. 은호 씨 피곤해 보이네. 국밥 한 그릇 사줄게라고 하며 따뜻한 한 끼를 사줍니다. 이상철의 온기가 지은호에게 가족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아빠처럼 느껴지네. 왜 이렇게 친근한 거지? 지은호가 이상철의 시선에서 묘한 익숙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고 있습니다. 이상철 자신이 지은호를 보며 이상한 끌림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아이, 왜 이렇게 마음이 가는 걸까? 그의 내면에도 작은 물음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인연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인테리어 현장에서 이상철이 지은호와 함께 작업하다가 그녀가 무심코 흘린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은호가 저 요즘 가족 때문에 힘들어요. 누가 진짜 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때 이상철이 무심코 은호 씨, 내가 가족처럼 곁에 있어줄게라고 합니다. 그 말이 지은호에게 뜻밖의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철 자신이 그 말을 뱉고 나서 놀라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나서는 거지? 이 아이에게서 뭔가 특별한 게 느껴져. 이상철의 내면이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그가 지은호를 보며 자신의 젊은 시절 잃어버린 딸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과거 한 여인과의 사랑이 낳은 아이를 세상 눈을 피해 포기해야 했던 기억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지. 하지만 지은호의 눈빛, 그녀의 따뜻한 성격이 이상철의 마음을 계속 건드리고 있습니다. 지은호가 이상철의 다정함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이상철이 은호 씨, 이 부분 좀 더 신경 써봐. 내 센스가 빛날 거야 라고 격려할 때마다 지은호가 고맙습니다. 아저씨라고 미소 짓고 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작업을 마무리하며 이상철이 은호 씨 배고프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라고 제안하고 두 사람이 근처 포장마차에서 따뜻한 우동을 먹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은호가 아저씨, 저한테 가족 같은 느낌을 주세요. 요즘 정말 외로웠어요 라고 털어놓고 있습니다. 이상철이 외로울 때 언제든 나한테 말해. 내가 곁에 있을게라고 대답하며 지은호의 손을 살짝 잡고 있습니다.
그 손길이 지은호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철의 마음에 묘한 죄책감이 스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정하게 굴어도 되는 걸까? 혹시 이 아이가... 이상철과 지은호의 인연이 점점 더 깊은 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주말 이상철이 지은호를 집으로 초대해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은호 씨, 우리 집에 와서 식사 한 끼해라고 합니다. 이상철의 집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고 있습니다. 지은호가 아저씨 집이 정말 따뜻해요.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라고 말하며 이상철이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내 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의 내면이 과거의 상실감과 현재의 끌림으로 뒤엉키고 있습니다. 지은호가 이상철의 따뜻한 시선에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친근한 거지? 혹시 나한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 라는 의문이 스치고 있습니다. 이 인연이 단순한 우연 이상의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인테리어 현장에서 이상철이 지은호와 함께 일하다 우연히 작은 사진을 떨어뜨립니다. 그 안에서 젊은 시절의 이상철과 한 여인이 함께 찍힌 사진이 있고 있습니다. 지은호가 아저씨, 이 사람이 누굴까요? 라고 물으며 이상철이 잠시 망설이다 과거의 사랑이었어. 하지만 아이를 낳고 세상 눈을 피해 떠나보냈지라고 털어놓고 있습니다. 지은호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혹시 나일까? 아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이상철의 눈빛이 지은호를 바라보며 더 깊은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은호 씨를 보면 그 아이가 떠올라. 이상한 인연 같아라고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이 순간 두 사람의 인연이 단순한 우연을 넘어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은호가 이상철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됩니다. 아저씨,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저씨 곁에 있으면 따뜻해요라고 말하며 미소 짓고 있습니다. 이상철이 은호 씨, 내가 어떤 인연이든 나한테 소중해. 앞으로도 지켜줄게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지은호에게 새로운 가족의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성희의 모성과 이상철의 비밀이 얽히며 더 큰 소용돌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철 아저씨가 내 아빠일까? 지은호의 내면이 혼란과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상철 역시 이 인연이 펼칠 미래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디고 있습니다. 이수빈의 등장이 또 다른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수빈이 지역의 동생으로 오빠 집에 놀러오는 지역의 친구 박성재를 따르다가 점점 좋아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오빠 친구로서 성재를 보며 성재 오빠 멋져라고 동경했지만 유튜버 채널 때문에 성재에게 도움을 자주 받게 되면서 감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성재 오빠 다시 출연해 줄래? 라고 물으며 가까워지고 성재가 수빈아 이렇게 해봐라고 도와줄 때마다 수빈의 마음이 설레고 있습니다. 성재 오빠가 도와주니까 채널이 잘 돼. 고마워요. 수빈의 순수한 마음이 점점 집착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은호가 성재와 가까워지는 걸 보며 은호 언니, 왜 성재 오빠랑만이라고 질투를 느끼고 있습니다. 수빈은 속으로는 언니가 사라지면 성재 오빠가 나를 볼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감정이 수빈을 어두운 길로 이끌고 지은호의 소용돌이에 새로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파란은 고성희에게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고성희는 최근 지은호에게 인테리어 의뢰건으로 다가갔습니다. 재벌가 안주인으로서 자신의 빌딩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맡기며 은호 씨, 당신 디자인 감각이 마음에 들어요. 맡아줄래요? 라고 다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은호가 감격하며 감사합니다이라고 대답하지만 고성희의 미소 뒤에 계산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동안 지은호에게 후하게 대하던 고성희가 이상하게도 지은호의 모습에서 자꾸만 자신의 젊은 시절을 겹쳐서 보게 됩니다. 주변 사람을 먼저 챙기고 손해를 보더라도 웃어넘기려는 따뜻한 성품. 하지만 이제 고성희는 그런 지은호의 모습을 보며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 같다. 어리석은 착함이야라고 속으로 비웃고 있습니다. 그런 지은호의 인간적인 면을 고성희는 큰 약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아이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처럼 강해져야 해. 결국 고성희가 인테리어 미팅 후 지은호를 따로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가진 착함은 약점이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절대 살려두지 않는다.
지은호가 이사장님 그게 무슨이라고 물지만 고성희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고성희가 참지 못하고 고백합니다. 지은호 씨 사실은 내가 내 딸이야. 지은호가 순간 멍해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그녀의 머릿속이 하얘지고 있습니다. 고성희의 고백이 단순한 모성이 아니에요. 그래, 내가 내 피를 이었어. 젊은 시절 버려야 했던 내 딸. 하지만 이제 내가 어리석은 착함을 버리고 나처럼 강해져야 해. 세상을 이기려면 사람을 이용하고 필요하면 버려. 그게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야. 고성희의 말이 차갑고 잔인합니다. 지은호의 따뜻함을 어리석다고 비판하며 내가 영나와 함께 재벌가를 물려받아야 해. 착한 척하다가 다 잃을 거야 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은호가 충격에 엄마 왜 이제야? 그리고 왜 그런 악한 수단을이라고 묻지만 고성희가 그게 세상이야. 나처럼 살아남아라고 대답합니다. 지은호의 내면이 분노와 슬픔으로 뒤엉키고 있습니다. 저분이 내 엄마. 그녀의 말대로 악하게 살아야 할까? 아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 모든 진실 앞에서 지은호가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성재의 사랑이 점점 더 무겁게 다가오고 지역의 존재가 자꾸만 그녀를 흔듭니다. 동생 지강호가 여전히 등을 돌리고 고성희가 모성이라는 이름으로 무거운 짐을 얹어옵니다. 그리고 이상철이 알 수 없는 친근함으로 곁을 맴돌며 지은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랑과 미움, 모성과 욕망, 진실과 거짓이 얽히며 모든 인물이 점점 더 깊은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은호의 앞날이 점점 더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